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 이동이 발생하면서 그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할 수 있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에 있는 꿀팁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가장 핫한 제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인 상속 증여세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 이동이 발생하면서 그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할 수 있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에 있는 꿀팁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상속인 분들이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게 있다면 10년 단위로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바로 10년 단위로 리셋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세 꿀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처럼 세율은 똑같지만 만약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 있다면 미리 증여를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 만약 평가 금액이 1억이었던 재산이 상속받을 때 시가가 10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할 때는 증여받은 당시의 기준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놓는 것이 상속세 신고까지 고려했을 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름 그대로 뭔가 부담한다, 이런 부담부 증여는 이전되는 재산의 대출과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시키면서 승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그대로 증여하려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9억 5천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이거를 세율로 계산해보니까 거의 2억이 넘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서 여기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7억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10억에서 7억을 뺀 남은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까지 제외하면 증여세는 실제로 약 4천만 원 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평가금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자산의 평가를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 매매가 있으면 해당 거래 금액, 또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변에 비교 가능한 매매 사례가이기라 해서 이런 사례가에, 또는 이런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유사한 거래가 없는 토지나 단독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 평가를 이용해서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게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나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크게 절세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면 주변 시세 대비 훨씬 유리한 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신고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가장 핫한 제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재산 공제가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계속 알려드렸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 2년 이내로서 증여를 받으면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해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을 받아도 증여세 한 푼 없이 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가에서 모두 받는 경우에는 최대 3억까지 세금을 안 내고 결혼자금이나 자녀 양육자금 지원 목록으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점의 차이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 사망하신 이후에 그 재산이 상속될 때 발생하는 세금인 것이고요. 증여세는 이런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될 때 발생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 살아계실 때는 증여세,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율과 공제 항목의 차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이런 식으로 최대 50%까지 높아지는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공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구조가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증여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에는 6억, 자녀나 부모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며느리나 사위와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기본으로 하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적용이 되고 금융재산공제가 최대 2억, 가업상속공제나 이런 별도의 공제제도가 있어서 공제 항목을 훨씬 많이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납부 시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6월 달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는 1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6월에 증여를 받으면 9월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각각 3개월과 6개월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 폭탄 맞지 않는 방법, 이런 내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와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용도를 정확히 기록하라 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일체할 때 만약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같은 목적으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지만 이 역시 조건이 붙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생활비로 재산 취득 행위를 하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축의금이나 혼수용품 같은 경우에도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지만 이런 돈이 신혼집 마련 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차용액과 상한 시기, 상한 방법,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런 형식을 갖춘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 상환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는 건데요. 2차 시에도 차용증 원금 상환, 차용증 이자 상환 같은 적요 등을 남겨놓으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볼 때 차용증이 있어도 상환 능력이 없거나 금액이 좀 과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들으셨다면 지금 바로 실행할 게 있으시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사전 증여 신고하기입니다. 미리미리 신고해서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10년 단위로 최대한 이용하시길 권해드리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혹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나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차용증이나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기초 세무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저와 같이 세무사 상담받으면서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절세 PT 스타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